그 전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속보 같이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요. 북한이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평양 시간으로 3시에 연락 채널을 열겠다, 이렇게 조금 전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답이 왔습니다. 우리 정부 회담 제의에 북한이 화답을 한 셈인데요. 이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북한 전문가 2분 포함해서 이현정 의원 전문가 3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의 신년사 다음에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가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또 바로 받은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한 몇 년 동안 사실 남북 그 연락사무소가 연락이 이제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북한 측이 이걸 이제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밝혀왔는데, 예. 특히 이제 이 청와대 어제 조명근 장관의 이제 회담 제의에 이어서 전격적으로 일단 뭐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평창 참여 문제는 일단 북한이 이제 김정은에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호 명령을 사실은 이제 거부할 수 없은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이 평창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북한 측은 평창과 관련된 문제를 일단 제안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희망하지만 일단 북한 측은 의제 자체를 일단 평창 쪽으로 좀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좀 비치는 것 같습니다. 예, 강명도 교수님,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이 약 1시간 반 뒤죠. 3시 반부터 판문점 연락통로까지 이제 개통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저희가 북한 김정은의 속내가 어떻다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뭐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신년사를 통해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뭐 평창 올림픽이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성공하길 바란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진심으로 그 성공하길 바란다고 예. 했고, 또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최문순 도지사와 북한 측과 이제 다 물밑조율을 있었기 때문에 평창 올림픽 참가는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먼저는 평창 올림픽, 1차적으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대표단 파견 문제로 협상을 하겠지만 아마 그 뒤에는 본격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고위급 대표단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보는 조선중앙TV를 통해서 1시 19분, 그러니까 30여 분 전쯤에 북한이 조평통 위원장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 목소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리선건 조평통 위원장의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답하는데 만 하루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그럼 3시 반에 판문점 연락 채널 한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9일에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 제안 완전히 응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북한이 지금 상태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금 조평통 위원장 발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지금 오늘 태영공사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보면 그냥 보통의 어떤 대표단을 보내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대규모의 대표단을 일단 보내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평창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대북 압박이 굉장히 고도로 지금 그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예. 뭔가 돌파구를 남쪽을 통해서 풀겠다라는 그런 의지거든요. 지금 오늘 미국 쪽의 반응을 보더라도 일단 미국 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북 압박이 지금 최강도로 높여가는 상황에서 뭔가 바람을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평창 제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북한의 의도를 좀 정확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칫하면 이 북한이 또다시 시간을 벌어서 핵무력을 이제 고도하는 그런 어떤 전술로 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단순히 지금의 어떤 평화 공세가 단지 평창을 또 우리 남북 국가가 뭔가 교류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북 압박을 어떻게든지 좀 피해보고 또 핵무기의 어떤 완성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겠다. 그런 전략인 만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실체를 파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진 3천만 원의 미스터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저렇게 한 남성이 승용차 앞에서 뭔가 꺼내더니 결국 골목 한 켠에 저렇게 던지고 가버립니다. 김복준 교수님. 네. 저게 미화 7만 2천 달러라고. 예, 7만 2천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화가 지금 보니까 100달러, 50달러, 20달러, 10달러, 심지어는 1달러짜리 뭐 8매까지 포함해가지고 예. 한 8천만 원 상당을 저 남성분이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쓰레기백이 있죠. 이 모아놓는 곳에 버리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녁 한 7시경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저 CCTV를 분석해가지고 저 돈을 어떻게 보면 버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 찾아가지고 돌려주고자 했는데 본인이 지금 돈을 도로 받아가는 걸 좀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에 돈을 준 예, 그 그 화면도 시간에, 잡히네요. 예. 예, 오 교수님, 저는 그래서 이 돈을 버린 남성의 심리가 참 궁금한데 사실 8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화가 나서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심리는 우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본인이 이제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불우이웃이라도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물려받은 재산과 자기가 번 돈을 합쳐가지고 8천만 원을 은행에 가가지고 달러로 바꿉니다. 근데 그거 왜 그랬냐 그러면 좀 약간 그 얘기하는 것이 좀 그 비논리적인 것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달러로 바꿨다. 그리고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자기는 돈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지는 못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어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사람의 말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최근 한 6개월간 또는 한 1년 동안 어떤 일이 이 사람 주위에 있었는가, 즉 다시 말해서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배반감을 느꼈다든지 예. 아니면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어떤 신뢰가 이렇게 깨어졌다든가 하는 소위 얘기해서 돈도 뭐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자포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제 그 본인이 난 것이고요. 욱해서. 예, 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돈을 갖다 찾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다가 포기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것은 예. 뭔가 자기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그거에 의해서 뭔가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 영상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 남성이 승용차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대단히 글쎄 화를 주체 못하는 네, 그렇습니다. 모습까지 저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유실매법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유실자,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사람, 저 돈 소유권자가 그 소유자가 나 이거 안 받겠다라고 포기를 하면 그 습득일로부터 한 6개월 후에는 이 돈을 그 주운 분이 그 세금 22%를 떼고 나머지를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유실물법에 의하면은. 네네. 뭐 물론 저 습득자가 또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겠죠. 꽤 큰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저당권 결정이 되겠네요. 6개월 안에 저 유실자가 저 돈 주인이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 돈 보관하는데 필요했던 그 비용하고 그리고 저 그 습득자한테 5%에서 20%까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례금을 주고 예. 받아가야 됩니다. 예.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저게 8천만 원을 저 골목길에 버린 남자 얘기까지 묵직한 사건 사고 2개 짚어봤습니다. 세 분간에 여기서 인사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해당 부문에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에 연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사이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